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공학 오늘 2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 기구학을 이제 다루는데요. 세 번째 시간 제가 기획했던 건 이제 2주차에서 지난번 1교시와 2교시에서는 로봇 산업의 정의와 로봇 기술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사실 뭐 3주차 다음에 해야 할 내용을 약간 땡겨서 하긴 했지만 약간 제가 조정을 해서 우선 앞에 두 개의 강의 동안에 우리가 로봇의 기술과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가 있었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로봇 기구학과 유니티 설치인데, 유니티 설치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유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봇 기구학을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2주차 세 번째 3차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로봇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구학을 공부하기 전에 아마 로봇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유형은요,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우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로봇의 팔 형태를 로봇 머니플레이터 또는 로봇 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시리얼 타입, 패러럴 타입, 또 델타 타입 여러 가지는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아무튼 산업용 로봇은 주로 이러한 로봇을 쓰고 있고, 일부 협동 로봇도 산업용 로봇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양팔 로봇의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리를 가진 우리가 사족보행 로봇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바퀴로 구동되는 휠 타입의 로봇도 이제 로봇이라고 하고, 뭐 나르는 로봇, 드론이라고 하죠. 또 심해 로봇, AUV, 언더워터 로봇, 이런 그 다음에 사족보행의 제품화된 것으로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파 미니가 있고요. 또 이족보행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는 아틀라스, 우리나라에서는 휴보, 일본의 아시모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휴머노이드라 그래서 뭐 몸체는 동물의 모양, 뭐 상체는 뭐 사람의 모양을 다룬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곤충들을 묘사하는 마이크로 로봇, 그리고 아주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어진 소프트 로봇 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로봇에 대한 소개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분의 루트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둘러볼까요? Three types of robots. 네, The first robot we will see is a manipulative. And collaborative robots work in collaboration or cooperation with people. 네, We have in the pictures the robot, and on the right you can see Sawyer, which is a collaborative robot. You can see that the robot on the right can hold some disturbances as the ones that are applied by some person, whereas the robots, which of course have legs, 보스턴 they can 다이내믹스의 have 1, 2, 4, 8 and so forth. Here there is a video first of the cheetah robot, which was developed at MIT. The robots, which of course have wheels and they can be used in different environments. 화성의 탐사 로봇이라든가 Aerial mobile robots are also known as unmanned aerial vehicles, navigate autonomously. Or with feet, usually wheeled, and they have arms, either one arm or two arms. There's an example here of PR2 and Iboro, and there's an example also of a Spot Mini opening a door. Spot Mini is like a dog, somehow with an arm. Then also humanoid robots. Humanoid robots have the kinematic structure of a human, so they have 2 legs, 2 arms, a head. In some cases they also have a wrist or a chest that is movable. Here you have an example of HRP2 on the left, which is trying to sit down on a chair. And on the right you have the Atlas. There are also soft robots, which are no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로봇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로봇 암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로봇 암의 그냥 시리얼 타입의
머니플레이터의 기구학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휠 타입의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 이 정도만 우선 다루고, 나머지 뭐 사족 보행이라든가 뭐 휴머노이드 또는 드론과 같은 기구학은 이번 강의에서는 포함은 안 시키겠지만 내내 그렇게 자유도를 확장해 나가면 네, 충분히 우리가 기구학을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우리가 로보담 기구학은요, 이렇게 양팔 로봇이나 또는 단일 로봇인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조인트로 이루어져서 시리얼로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로봇 기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축부터 시작해서 2축, 그 다음에 더 확장하면 3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유니티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우리가 5축 로보담 시뮬레이션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들어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5축 로봇을 이렇게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구현해 본 것인데요. 이렇게 한 축별로 다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베이스 움직이고 있고 1축입니다. 2축 움직이고, 그리고 3축 움직이고, 네, 4축 움직이고, 마지막 트위스트 5축을 움직이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6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일단 저는 5축을 한번 기반으로 로보담 시뮬레이션을 3D 오브젝트를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과정은 제가 또 다음에 시간 차수에서 단계적으로 오브젝트를 어떻게 계층화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자세한 이거의 코드들도 C# 코드들로 각 조인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둘러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하얀 부분이 이제 플레인이 되겠고요. 플레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인트 1을 기준으로 모터, 암, 또 조인트 2가 연결되도록 계층화를 시켰습니다. 또 조인트 2에는 다시 모터, 암, 조인트 3가 연결되도록 또 계층화를 시켰고요. 조인트 3에서는 또 다시 모터, 암 3, 조인트 4가 연결되도록 또 계층화 시켰고, 조인트 4에 대해서는 또 모터, 암 5, 암 4, 조인트 5가 연결되도록 계층화 시켰고, 마지막 조인트 5에 대해서는 모터, 그리고 암은 없죠. 그러니까 로봇 엔드라고 이렇게 큐브를 하나 이렇게 붙여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봇 5축 로봇을 계층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캔버스라는 것은 이제 여기다가 실제 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UI이고요. 이런 UI 사용법이라든가 오브젝트 객체를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로부터 만드는 법,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계층화시켜서 상대 운동화하는가 하는 것은 차츰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로봇 암을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기하학들은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공간 기하학을 통해서 어떻게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회전하고 직진 운동하고 회전하는가, 이렇게 링크의 기구학적인 해석은 우리가 또 교과서를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거기 공식을 가지고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구학적인 해석도 한번 시간 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유형 중에서 또 뭐가 있죠? 네, 바퀴형 이동 로봇이 있죠. 바퀴형 이동 로봇은 보통 이렇게 자동차 형태의 조향 바퀴형이 있고, 또 투휠 드라이브 방식의 차륜 구동형이 있는데, 그것들도 기구학이 다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구학을 기반으로 해서 또 로봇의 이동 로봇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물류 로봇에서 이렇게 바퀴형 이동 로봇의 실제 물류 현장에서 동작되는 장면들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빙 로봇이라든가 배달 로봇들도 대부분 보면 실내외 자율주행을 할 때 전부 바퀴형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험지에서는 이족 보행이나 다족 보행을 들어가겠지만, 그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구학도 많이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하도록 제가 제어를 했고요. 이거의 제어 원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각 그 경로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경로에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를 검은색과 흰색의 카메라를 갖고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도 차선을 보면서 자율주행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향후에 저와 함께 실제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지도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기구학,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암 기구학 5축을 가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2축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3차원까지 갈 때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것을 3차원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2차원상에서 로봇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에 관련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분의 강의에서는 네, 이렇게 2축을 갖고 단순하게 엑셀을 갖고 네, 그쵸, 2축 로봇을 한번 구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너무나 내용이 간단하지만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2축 로봇암을 유니티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오늘은 그냥 보여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한 유니티 내에서 여기서 나온 공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하나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인트로덕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설치한 유니티를 가지고 로봇 기구학도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자료에서 제가 좀 따왔어요. 그래서 먼저 1축의 로봇 기구학은 일종의 원운동이죠. 조인트 1에서 로봇암의 어떤 팔 하나만 있는 경우고, 그것이 이렇게 조인트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로봇 끝단의 위치가 어떻게 공간상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 P점의 위치는 결국은 X좌표계와 Y좌표계로 카티션 좌표계로 구현된다고 했을 때, 직교좌표계로 구현된다고 그랬을 때 로봇암의 길이 D에 대해서 조인트 1이 회전하는 양을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X는 D 코사인 세타, Y는 D 사인 세타로만 구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것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요 X와 Y만큼 우리가 이 카티션 스페이스, 그래서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직교좌표계 카티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세타가 카티션 스페이스에서 X, Y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공식을 갖고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오늘은 그냥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니티로 구현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냐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니티의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기서 조금 이걸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scenes로 가서 로봇 1, 네, 요거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유니티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이고, 뭐 요것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로봇이라는 좌표계를 요거를 scene 좌표계를 이렇게 보여진다면, 로봇이라는 좌표계 요것도 약간 이렇게 이동하고, 확대는 컨트롤 마우스의 스크롤을 갖고 좀 컨트롤 해가지고 조금 요거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오브젝트는 로봇이라는 빈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플러스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 엠프티를 통해서 이렇게 빈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일단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 삭제는 델리트 이렇게 삭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로봇 암을 우리가 빈 오브젝트로 해서 로봇을 하나 구축을 했고요. 이때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층화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엑시스 1, 여기를 또 작은 것을 엑시스 1이라는
아니군요. 로봇은 서클로 만들어냈고, 그쵸. 서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클은, 메인 카메라 위에서 만들까요? 네, 로봇 암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created 2D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에 서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클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서클 오브젝트를 내가 만들었고, 그거를 약간 색깔을 입혀가지고, 네, 이건 다시 지우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다시 델리트 지우고, 로봇은 이렇게 서클 오브젝트를 통해서 만들었고, 색깔은 이제 여기서 색깔을 지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적당한 색깔로 만들어서 이 로봇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요걸 기반으로 계층화 시키는 건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기반으로 엑시스 1이라는 빈 오브젝트를 만든 것입니다. empty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이 empty 오브젝트를 또 기반으로 해서 네, joint 1이라는 또 서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이 엑시스 1의 하위 계층으로 arm이라는 어떤 이런 사각형은 여기서 2D 오브젝트 스플라이트, 네, 그래서 스퀘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사각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암1을 사각형을 만들면서 길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2는 다시 사각형의 끝에다가 어떤 한 축을 엠프티로 구축을 했고, 다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 조인트 2를 또 다른 서클 오브젝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단계에 대한 계층화 작업은 나중에 저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요, UI 프로젝트 객체 내에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여기서는 텍스트 1과 텍스트 2로 구현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게임 환경 또는 오브젝트 환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C샵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의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C샵 랭귀지를 사용해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나중에 프로그램 원리를 공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나만 따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잠깐 보여드리자 그러면 C샵의 엑시스 1의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C샵으로 랭귀지를 짜는 거고, 이것도 하나하나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C를 모르더라도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씬으로 가가지고 얘를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네, 얘가 마치 게임하듯이 실행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그다음에 컴파일링을 하고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나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Q를 치면 얘가 이렇게 암이 움직이더라고. 원호동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A 키를 치면 이렇게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의 포지션과 X 위치와 Y 위치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 코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다시 여기서 여기 보면은 조금 안 보이니까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네, 여기 부분에 보면은 X의 위치는 D 코사인 세타, Y의 위치는 D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두 줄이 딱 견제 그 계산하는 루틴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루틴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실행해 보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계산된 위치에 정확한 값들이 실제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포지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프로그래밍도 다음 주에 한번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 나가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축의 로봇 기구학은 뭐 단순히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요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층화시키고 만들어내는가 하는 강의를 제가 지금 원래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코드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축 로봇은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2축 로봇은 이게 축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두 번째 축의 위치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련 자료를 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또 다른 교수님의 영상 자료에도 이렇게 요식들이 어떻게 유도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2축 로봇은 또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것은 이제 정지시키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차츰차츰 유니티가 익숙해지면 다 볼 수 있는데, 이 씬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얘를 확장한 코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블 클릭하면은 네, 스톱이 아직 안 됐군요. 네, 세이브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2축으로 지금 만들어진 코드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또 요것을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아까 만든 로봇 1축 로봇을 확대해 가지고 처음에 로봇에 엑시스 1을 만들고 조인트 1과 암2, 엑시스 2를 만들었고, 또 엑시스 2를 기반으로 조인트 2, 암2, 엑시스 3를 만들었고, 엑시스 3를 기반으로 조인트 3를 만드는 이런 3단계 계층화 과정을 통해서 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유니티의 씬 공간에서 오브젝트들을 생성해 나가면서 얘네들을 계층화 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2D로 우리 아직까지 3D까지는 여러분이 좀 더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2D에 위에서만 딱 정면으로 본 거죠. 이렇게 구현된 것이고, 또 역시 이것 때 코드도 보여드리면 여기서 2 안으로 코딩을 했는데, 여기서도 여기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복잡한 코딩을 통해서 계산을 했지만 핵심은 이 부분이죠. 아까 보여드린 요 2D에서의 아까 공식은 요거와 같다 하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네, 요거를 좀 멈춰서 비교해 보시면 요 공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엑셀로 우리가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두 축으로 만들어진 이런 오브젝트의 실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화면을 컨트롤 C에서 화면을 어떻게 줄이죠?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좀 화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거를 그러면 다시 멈추고 화면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카메라가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이게 좀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만 해놓고 그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카메라 뷰를 바꾸려면 컨트롤 시프트 F 이렇게 치면은 네, 카메라 뷰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컨트롤 시프트 F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게임 씬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바뀌었네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네, 처음에는 제가 QA를 움직이게 되면은 제1축이 움직이고 WS를 움직이면 제2축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Q를 치게 되면 올라가면서 네, 여기도 역시 올라가게 되고 W를 치게 되면 또 두 번째 축이 움직이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W와 WS를 가지고 제2축이 움직이고 QA를 가지고 3축이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단순히 2축이지만 충분히 로봇 기구학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실제 계산된 값들이 제대로 이렇게 원래 유니티가 알려주는 포지션하고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니티에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값들을 좀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엑시스 1에 있어서 우리가 속도가 좀 느리면 여기 속도를 좀 빠르게 0.5 정도로 빠르게 해가지고 또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움직이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느리면 또 요거는 엑시스 2의 값을 또 0.5 정도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0.5 네, 이렇게 조정해 주고 네,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로봇들이 어떤 식으로 기구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단순히 로봇 기구학을 다루고 유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로봇 2축의 로봇 기구학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시연해서 보여드렸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의 응용 예를 공부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또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로봇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약간의 정보와 현황 이런 개괄적인 내용과 또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네, C# 프로그래밍 뭐 약간 기초도 좀 공부해 가면서 유니티를 우리가 조금씩 좀 이해해 나가면은 차츰차츰 여러분들의 실무 능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 1주차 3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